이재명 단죄, 이제 물꼬가 터졌다. 물꼬 터졌다. 북한에 준 뇌물, 미국이 처벌할지도 모른다. 미국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고, 이 북한에 보낸 돈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억 원이 넘죠. 이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의 방북 대가 300만 달러. 사실상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을 준 사건인데, 이게 이 특가법으로 하면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는 형량인데, 미국 법도 지금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재명의 사법 위기는 초절정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절정에 들어가는 건데, 이제 그 초절정에 들어간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박찬대와 이재명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위협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만큼 조급하다는 이야기죠.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 날짜는 막 정해지고 헌재 심리는 자기들 생각대로 휙휙 진행되지 않고, 오늘 박찬대가 비공개 지도부 회의, 의원총회 이런 데서 지금 전국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가능성을 또 이야기를 했다. 지금 이준석,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준석 방통위원장 탄핵안이 기각이 됐는데 또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급하니까. 오늘 비공개 정책조정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박찬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을 또 거부할 경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 이 내란 특검법이라는 것이 빨리 돼야지 이 완전히 전국 판을 막 뒤집을 수 있죠. 뭐 한 수천 명을 뭐 수사 대상에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서 그 군 출동했던 뭐 현장 지휘관들까지 뭐 경찰들까지 다 하면은 한 4천 명까지도 그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것을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곤란해지니까 최상목을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오늘 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기 이제 물타기 하려고 오늘 첫 재판 앞두고 물타기 하려고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 내용을 보니까는 완전히 그 맹탕이던데, 거기서 또 최상목 권한대행을 겨냥을 합니다.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최 대형의 국정 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다. 이 마치 야당 대표가 그리고 권한 행사 기준이 오락가락 제멋대로다. 뭐 경제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철저히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 지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은근히 위협을 또 했죠. 자, 그런데 자, 이재명 이 말을 전해 드린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다급해졌다는 이야기를 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선거법 이야기를 했죠. 선거법 이제 로드맵이 쫙 나왔죠. 로드맵이 안 나온 것 중에 이재명을 위협하는 것이 바로 위정교사입니다. 위정교사. 위정을 한 김진성 씨는 처벌을 하고, 위정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고 하고, 위정교사는 했는데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김동현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3부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를 했죠. 이재명의 재판을 계속 봐주고 있는. 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위정교사가 하나의 내관입니다. 아마 비슷한 시점에 이 선거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드맵과 비슷하게 아마 3월 말이면은 위정교사 2심이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1심이 워낙 납득하기 어려운 그 법리를 갖다 대면서, 법리도 아니죠. 변호사들 이야기 들으면 그건 법리도 아닙니다. 그냥 꽤 맞춘 거죠. 이재명 봐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제가 그제 소개해 드린 대로 그 이후에 이 위정을 하고 나서 인사청탁이 있었다. 그걸 이재명이 들어줬다.
지방 국립대 총장을 지낸 사람을 이재명 캠프에 교육 특보로 넣어주는 그 인사청탁이 있었고, 이재명이 그 십몇 년 동안 교류도 안 하던 사람이 이 위정을 하고 나서는 인사청탁을 들어주고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그리고 또 김진성 씨가 위정을 한 이후에 7년 동안 받지 못했던 돈, 그 백현동에 같이 사업을 했는데 그 김인섭 씨에게서 받지 못했던 돈 6억 원을 위정을 하고 나서 정산을 받았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어떤 그 고의, 대가 이런 것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재판을 할 게 별로 없죠. 정인이 딱 2명, PD하고 KBS PD하고 최철호 PD하고 김진성 씨, 그러니까 그 다 1심에서 다 했고 할 게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날짜만 잡히면은 바로 오늘처럼 이 결심 날짜가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이에 검찰 쪽이 이제 이재명은 무죄 받았으니까는 뭐 할 거 없고, 검찰 쪽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을 하고 하면은 이게 뒤집어지면은 이것도 3월에 선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제가 여기 말씀드린 대로 단죄의 물꼬가 터졌다.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물꼬가 터졌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른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오래 걸 지금 대장동, 백현동, 성남의 표시, 위례신도시 이거 묶여 있는 거, 이 재판도 지금 김동연이 하고 있는데 2월 달 되면은 김동연은 인사이동돼서 갑니다. 가서 지금 거의 이제 이 재판 파장 분위기고, 며칠 전에도 이재명 재판 안 나갔죠. 안 나가,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조퇴해버렸죠. 국회 가야 된다고 조퇴하니까 김동연이 그것도 승인을 해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이재명이 운명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앞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재명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 배임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수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결론이 나와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은 이재명에게는 치명적인 이 형량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재명의 계속 안고 가야 되는 그 재판인데, 자, 이것도 재판부가 바뀌면은 또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검찰에서는 분리 선고를 요청을 했는데 김동연이 딱 지고 있었던 거죠. 이재명 봐주기 위해서 딱 지고 있었는데 분리 선고도 안 하고. 그런데 재판부가 바뀌면은 이게 너무 오래 걸리고 정인만 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수백 명의 정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잘라가지고 대장동 따로, 백현동 따로, 성남FC 따로, 위례신도시 따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4개의 재판이 돼버립니다. 지금 하나의 재판인데. 그럼 전체 5개 재판인데 그 중에 하나가 4개로 분리가 되면 그러면은 8개 재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법인카드 유용 사건, 이것도 이제 곧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기소를 했죠. 소환을 했는데 안 오니까 3번이나 소환했는데 이재명이 묵살을 해버리니까 현직 대통령도 지금 3번 소환 통보했는데 안 왔다고 무슨 뭐 체포영장을 현직 대통령을 발부를 했죠. 그런데 이재명은 이 3번 다 소환에 안 갔습니다. 아예 응답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러면은 서면 조사하자고 했는데 서면도 응답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조사 없이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은 파렴치한 이 혐의가 나중에 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이재명 뭐 이거 법인카드 가지고 뭐 초밥 사 먹고 소고기 사 먹고 이 사건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재명이 야당 대표라고 좀 여우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심지어 유창훈이 영장 기각할 때도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공적인 감시의 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정당의 대표라고 그렇게 구속을 안 했는데 지금은 현직 대통령을 구속을 한 상황입니다. 사상 초유로. 앞으로 뭐 전직 대통령이든 문재인도 마찬가지죠. 문재인도 곧 소환해야 됩니다. 전주지검에서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는데 소환을 눈앞에 두고 지금 이 전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소환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그러면은 현직 대통령도 뭐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하고
그냥 뭐 공수처에서 이 뭐 강제 구인하겠다고 교도소 그 구치소로 쳐들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이 무슨 예우를 받을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 전에 뭐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한다고 하니까 문재인이 무례하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는데 이거 무례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이 본인들의 지은 죄값은 그대로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수사당국도 그렇고 사법부도 그렇고 앞으로 그 이재명에 대해서 무슨 뭐 이 정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런 말은 할 수 없는 지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단지에 물꼬가 터졌습니다. 이제 위정교사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법인카드도 있는데 북한의 뇌물, 북한 조선노동당의 뇌물진 사건, 미국이 처벌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특가법이기 때문에 징역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 위정교사와 또 대북송금 이런 것들이 묶여서 그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유창훈이 기각을 해버렸던 그 대북송금인데 공범격인 이화영이 실형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또 수원지방법원에서 이것도 지금 이재명이 재판을 막 연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또 대법원에 가서 한 2달 이제 한 달 남았네요. 또 연기 신청을 하고 이것도 질질 끌고 있지만 이게 국제적인 문제로 확산될 수가 있다는 내용을 오늘 한 언론이 아주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 칼럼을 중심으로 제가 내용을 좀 소개를 드리죠. 한국경제신문의 윤성민 칼럼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에 실린 윤성민 칼럼인데 자 제목이 이겁니다. 미국 의회도 주시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미국 의회가 주시를 하고 있다. 아마 트럼프 행정부도 주시를 할걸요 이제.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일단 기사 내용 칼럼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명은 사흘이 멀다 하고 한미 동맹을 언급을 하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날에도 또 어제 국회에서 신임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한미 동맹 강화와 자유민주 진영 일원이다 입에 올리고 있는데 자 갑자기 한미 동맹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트럼프의 측근들이 이재명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탄핵 세력에 대해서 그때 영김 미국 그 하원의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 기고문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탄핵안에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한미 동맹 강화를 하고 뭐 북한, 러시아, 중국과는 멀리한다 이런 것까지 그 탄핵 사유로 넣었었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그 탄핵 사유죠. 한미 동맹 강화를. 자 그래서 그런 것도 미국에서 다 주시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문건이 이제 하나 소개를 합니다. 뭐냐면은 작년 말에 미국 의회 조사처 CRS에서 펴낸 문건이 이런 겁니다. 제목이 한국의 정치 위기 계엄과 탄핵 이 보고서입니다. CRS 이 미국의 의회 조사국은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조사처라고 있죠. 입법조사처 그것과 비슷한 성격인데 어떤 그 위상 뭐 규모 이런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기구다. 111년의 역사를 지닌 미국 의회의 공식 싱크탱크고 800여 명의 각본의 전문가가 만드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미국 의원들이 입법 작업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이 CRS 보고서가 이재명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소개를 했는데 내용이 이겁니다. 이재명을 소개한 내용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한국의 조기 대선 시, 한국에서 조기 대선이 일어날 시 법원 판결 시기가 중대 변수가 될 수 있다. 지금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는 이것을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은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복 송금 연루 등의 혐의로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사건에서 작년 11월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되는 유죄를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늘 첫 재판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재명은 사법 일서권을 다루는데 만약에 미국 의원들에게 막강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미국 그 의원들이 이 보고서를 보면은 확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하나 있겠죠. 바로 대북 송금, 대북 불법 송금입니다. 쌍방울 김성태 그 전 회장이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보내고 스마트폰 사업비 경기도가 내야 될 그 대신 500만 달러 내주고 그거죠.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 나머지도 이 중범죄지만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은 미국 안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은 이 벌크 캐시라고 하는 대량 현금이 그 현금 다발이 이 800만 달러라는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미국으로 갔죠. 이거는 지금 북한 핵 때문에 그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데 안보리 결의는 물론이고 미국도 독자 대북 제재를 하고 있죠. 그 행정명령에도 명백한 위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원칙대로 하면은 미국 안에 있는 자산 동결, 미국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물론이고 징역형이나 벌금, 자산 몰수까지 채질 수 있는 사안이다. 설령 이런 것들이 유예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제 적용하기 어렵다고 해도 이재명에 대해서 미국이 한 가지 분명한 제재가 있다. 뭘까요? 미국 입국이 불허된다. 미국으로 못 들어간다. 이 범법자니까 미국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또 만에 하나 가정을 해서 미국 주요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도 있다. 이재명이 중대범죄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도 이 칼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은 남은 쟁점이 이제 하나가 있죠. 이재명이 보고받고 지시했는지 여부인데 그 전에 이하영이 다 지시하고 보고했다고 다 그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회유에 의해서 그 부인이 이 재판정에서 막 그 큰 소리로 소동을 피우고 그다음에 그 박찬대가 가서 막 만나가지고 그 부인을 만나서 또 회유하고 이런 걸로 해서 진술을 번복을 했죠. 그렇지만 그 진술을 번복을 했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에는 이재명을 초청해 달라. 그때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초청해 달라는 북한에 보낸 경기지사 직인이 찍힌 경기도 공문 4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 검찰은 이화영 1심 유죄 판결 이후 작년 6월에 이재명도 기소했지만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태죠.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대북 송금 사건을 대장동 사건 자기 잘 봐주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에게 합쳐달라고 요청을 했다가 그게 기각되니까는 수원지법 안에서 다른 재판부에 옮겨달라. 이 명분은 이하영에게 중형을 내린 신진우 부장판사가 재판장이기 때문에 선입견이 있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상당히 그 엄중한 처벌을 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피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도 또 안 되니까는 대법원에 법관 기피 신청까지 해서 한 2달, 벌써 한 달 지났습니다. 시간을 벌여놨지만 결국 이재명은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에 대한 단죄는 물꼬가 터졌다. 자,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걸로 보입니다. 예, 이재명은 이제부터 많은 이 기사거리를 양산을 할 겁니다. 또 재판 지연하기 위해서 가전 이 술책이 등장을 하겠죠. 그런데 선거법 2심 재판부, 고법은 또 다릅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부는 대등 재판부 3명이 전부 다 고법 부장판사, 커리어가 탄탄한 사람들이죠.
거기서 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정교사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대등재판부는 아니지만은 서울고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사법적 처벌은 시작됐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까지 일단 드렸습니다.